예, 안녕하십니까. 불 켜 있는 거지? 예. 자, 292페이지. 전세권 등기, 거기 할 사람 맞죠? 네, 전세권 등기. 이제 저번 주에 지상권, 지역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용의권 등기가 작년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이제 이어서 전세권 등기 한번 가보죠. 거기 전세권이라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고자 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전세권 그러죠. 그죠? 전세권이야. 근데 이 전세권이란 권리는 아주 특수한 물건입니다. 일단 이제 용익물권적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특수한 물건이다 그래요. 뭐라고요? 특수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야?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을 반환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와 동시에 전세권 설정자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돼요. 이 양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도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용익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성질? 담보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293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네. 동그라미 3번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전전세 설정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세권이란 권리는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마음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요. 성질 가봐요. 성질.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야. 흔히 타물권 그러죠. 뭐라고요? 타물권 그럽니다. 타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지에다가 전세권 설정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번 1필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사용수익, 즉 용익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거기 공유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공유지분에다가 전세권 설정은 권리의 성질상 허용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 토지 위에 이중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죠?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불가결의 요소입니다. 그죠? 요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설정자가 마이너스가 되고 전세권자가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양가로 2번 신청 정보. 이게 핵심이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전세금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라면 전세금을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범위 그래요. 뭐라고요? 범위도 필요적 정보사항인데 목적은 어디 갔나요? 목적은 우리 민법 303조 1항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조차 사용 수익하라고 법전에서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게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사항을 갑니다. 294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존속기간 그래요. 전세권의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죠. 10년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봅니다. 됐어요? 그래서 존속기간이라 할지 특약, 그죠? 무슨 특약이야?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그래요. 뭐라고요?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이라 할지 전전세 금지 특약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전세권자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만나서 약속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임의적 정보사항에 불과합니다.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관한 약정도 임의적 정보사항에 불과합니다. 4번 전세권 이전 등기 그래요. 전세권은 물건이므로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 이전 등기는 양도인이 마이너스가 되고 양수인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서 공동으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거야. 동그라미 2번.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의 전부 이전 등기입니까? 일부 이전 등기입니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동그라미, 그죠? 만료 전에는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대요. 그죠? 거기 그렇게 적혀 있죠? 왜 할 수 없나요? 왜 할 수 없지? 아니,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불가능하다라고 거기 적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용익물권적 성질하고 뭡니까? 담보물권적 성질을 아울러 병유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면 용익물권적 성질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존속기간의 만료 전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밑줄 쳐놔요. 작년도에 낱개의 지문으로 물어봤어요. 그죠? 물어봤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목적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 원인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로 기록을 하고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등기한이 전세금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적에는 양도가액 밑줄 쳐요. 그죠? 양도가액을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양도인하고 양수인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준공유하기 때문에 양도가액 그래요. 뭐라고요? 양도가액을 반드시 등기부에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변경 등기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한번 가봅니다.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가 됩니다. 즉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가 된다라는 얘기야. 296페이지를 펴봅니다. 296페이지를 펴봤더니 필요적 정보 그래요. 뭐라고요? 필요적 정보 그래요.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차임 그래요. 그죠? 차임이 필요적 정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유상이 원칙이야. 그죠? 무상 임대차 계약이란 존재하잖아요. 그건 사용대차 계약이야. 그죠? 차임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 능력 또는 권한이 없다라는 임대인. 그죠? 즉 뭐냐면 단기 임대차라는 취지야. 뭐라고요? 단기 임대차라는 취지. 필요적 정보상에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상을 가봤더니 동그라미 3번 임대보증금 그래요. 뭐라고요? 임대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수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만 여러분들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하여튼 298페이지로 한번 와보네요. 298페이지로 가보면 5번 저당권 등기에 이르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설정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가는데 설정 등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용의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용의권 등기라는 놈하고 담보권 등기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용의권이란 목적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래요. 담보물권은 목적 부동산의 교환 가치를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야. 용의권에는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뭐 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 그래요.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임차권 이렇게 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뭐라 그래요? 용의권 등기 그래요. 그죠? 그래요. 작년도에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당분간 나올 거야. 그죠? 당분간 나올 건데 핵심은 뭐다? 이 각종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은 뭔지, 그 다음에 임의적 정보사항은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필히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래요. 그죠? 유치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까 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이 뭐가 있어요? 질권 이렇게 있죠.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너도 꺼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천하가 다 하는 저당권이야. 그죠? 저당권 그러면 무슨 저당권 포함이다? 근저당권 포함이야. 그죠?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놔야 될 텐데 일단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저당권 무슨 등기야? 설정 등기야. 저당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이란 권리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물권이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물권이란 권리는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야. 그죠?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는 등기가 뭐다? 저당권 이전 등기야.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라고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다가 근저당권 등기를 플러스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순환 때 얘기를 한번 해보죠. 1순환 때 얘기를 해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야.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거기에 우리 책을 한번 보죠. 그죠? 298페이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얘를 뭐라 그래요? 물상보증인 그러죠. 물상보증인은 어떤 자야? 물상보증인은 어떤 자라고 배웠어요?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자야. 그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물상보증인은 어떤 자라고요? 채무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자야. 그죠? 그래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조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의 이전 이시 없이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고 변제기에 채무자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약정 담보물권이다. 약정 담보물권 그래요.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객체 그래요.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보통은 뭐야? 부동산의 소유권인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란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민법 규정이 있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목적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당권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 그래요. 뭐라고요?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부동산의 일부 그래요. 뭐라고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할을 선행하지 않는 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동그라미 3번 저당권은 배타성이 있는 권리이므로 동일 목적물에 순위가 다른 수개의 저당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죠?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저당권은 압류, 가압류의 표적이 될 수 있대요. 그죠? 뭔 소리야? 뭔 소리입니까? 압류, 가압류 이런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공유 지분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공유물 분할 자유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 다음에 절차 가봐요. 저당권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설정자가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플러스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양가로 2번 신청 정보 그래요. 그죠? 여기 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다? 역시 동일하게 필요적 정보가 뭔지, 임의적 정보가 뭔지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일순환 때 얘기를 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어요? 갑 소유 부동산 있어요. 갑이 사업자금이 하나도 없어서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그래요. 이들의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 갑과 을은 제일 먼저 만나서 1억 원 꼬우는 게야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무슨 행위?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다는 얘기야. 채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행 그래요. 뭐라고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뿐이지 을식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채권행위에 기초해서 물권행위를 합니다. 물권행위를 뭡니까? 그랬더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하기에 이르는데 이 합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물권행위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물권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깁니까? 남기지 않습니까? 남기지 않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식이는 저당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정말 화딱지가 나서 이제 뭡니까? 등기를 하게 돼요. 이 등기가 뭐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야. 등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을식이는 우리 민법 186조에 따라서 저당권이란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다라고 민법 186조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갑식이는 채권법에서 돈을 빌린 놈이니까 채무자 그래요. 그죠? 을식이는 돈을 빌려준 놈이니까 채권자 그러겠네. 근데
갑시기는 물권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저당권 설정자 그래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놈이다. 이러니까 을은 저당권자 그러죠. 그죠? 근데 지금은 민법 시간이 아니고 등기법 시간이야. 등기법 시간에 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 등기 의무자 그래요. 을은 뭐가 돼요? 플러스 등기 권리자가 돼서 혼자 간다, 같이 간다? 같이 갑니다. 공동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 절차는 개시가 될 테고, 그렇죠?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부 갑구다, 을구다, 을구에, 그죠?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목적란에 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권액 1억 원, 그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을식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딱 기록이 될 거야. 그러면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100% 일치가 됩니다.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죠? 됐어요? 여기까지 기억나지?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정보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 필요적 정보사항이 뭐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꿔준 돈,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꾼 돈이야. 꿔준 돈, 꾼 돈 합쳐서 뭐라 그래요? 피담보 채권액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권액.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변제기에 가서 어떤 놈이 갚을 거냐. 그죠? 변제기에 가서 어떤 놈이 갚을 거냐.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갑시기의 이름이 뭐야? 저당권 설정자이자 채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설정자고 채무자가 동일인인데 동일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설정자 따로 채무자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설정자하고 채무자하고 설자 동일이라고 할지라도 채무자 표상은 절대 생략할 수 없어요. 그죠? 쉽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변제기에 가서 어떤 놈이 갚을 거냐? 중요한 내용이야. 필요적 정보상으로서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 목적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얘기야. 그죠? 저당 목적 부동산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하면 이게 단순 저당권이 아니고 공동 저당권이란 취지 분명히 밝혀줘야 돼요. 그죠? 공동 담보라는 취지를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 그 마지막에 권리 표시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죠? 그 권리 표시는 뭐다? 여기 봐요. 여기 그 권리 표시는 뭐냐면 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란 이 권리를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야. 이랬을 때 이 표적 그래요. 뭐라고요? 표적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얘기야. 그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란 권리 표시상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얘기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 필요적 정보사항, 채권액, 채무자, 공동담보란 취지, 권리 표시상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넘겨 가보죠. 300페이지 넘겨 봅니다. 변제기 그래요. 뭐라고요? 변제기. 그죠? 야, 너 6월 30일 날 갚을래? 12월 30일 날 갚을래? 이건 저당권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약속하기 나름이야.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하겠네. 그죠? 그 다음 이자 그래요. 뭐라고요? 이자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무이자로 꽂을 수도 있어요. 무이자로 꽂은 놈이 약간 이상한 놈이긴 하지만 무이자로 충분히 꽂을 수가 있어요. 이자, 그죠? 이자의 발생 시기, 지급 시기. 그 다음에 원리금의 지급 장소, 흔히 취급 지점 그래요. 뭐라고요? 취급 지점 그러죠. 그 다음에 특약. 이 특약이 뭐야? 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그래요. 뭐라고요? 부합물. 그 다음에 종물. 부합물, 종물 이런 거 민법 시간에 들어봤지?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이나 종물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양 당사자가 만나서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걸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예, 그런 특약, 특약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 조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과 같은 것은 약속을 하면 제공하고 약속을 하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무슨 정보? 임의적 정보상에 불과합니다. 4번 저당권의 효력 그래요.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 나와 있네.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과 종물에 당연히 효력이 미치도록 되어 있어요. 가로 열어놓고 저당권의 불가분성 써놔요. 뭐라고요? 저당권의 불가분성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부합물인 경우, 건물의 경우 증축된 건물 또는 부속 건물, 토지의 경우에는 수목 그래요. 그죠? 성숙한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되겠네. 그죠? 그래요. 이런 등등이 부합물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토지 위에, 저당 토지 위에 건물, 토지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토지 위의 건물은 이를 토지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독립한 물건이라는 얘기야.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 위에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다? 미치지 않아요. 그죠? 이건 독립된 물건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일괄 경매 청구. 그죠? 토지를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한 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요런 민법의 한천한 지문이 쓱쓱 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라는 취지에서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필요적 정보, 임의적 정보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이전 등기 그래요. 저당권 이전 등기 한번 가보죠.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에서는 가장 핵심이 우리 민법 3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반성의 취지야. 뭐라고요? 수반성의 취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저당권이란 권리란 물권이야. 당연히 양도성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한테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하는 등기가 뭐다? 저당권 이전 등기야.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은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등기부에 똑같아요. 등기부에 기록이 될 거야. 을구에.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1억 꽂았습니다. 저당권자는 을측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근데 저당권자이자 채권자인 을이 채무자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 그래요. 뭐라고요? 금전 채권을 하나의 물건처럼 파악해서 을이 제3자한테 혹시 양도할 수 있나요?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금전 채권을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있지. 이걸 우리 민법 450조에서는 지명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지명채권을 양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놈이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가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보따리를 싸서 이사를 갑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죠? 우리 민법 361조에 가서 보면 피담보 채권액하고 분리해서 저당권만을 따로 제3자에게 양도를 한다라거나 타담보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수반성 그래요. 뭐라고요? 수반성이야. 이놈이 보따리를 쌓아서 이사를 가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사를 가요. 그죠? 원래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따라서 저당권도 이사를 가야 돼요. 자, 을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양도인 그래요. 뭐라고요? 양도인. 병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양수인.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양도인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그죠? 양수인이 뭐가 돼? 플러스가 돼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지. 공동으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그죠? 따라서 지상권 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이전 등기야. 뭐라고요? 임차권 이전 등기도 논리 필연적으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독립번호 2번 쓰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사용합니다. 1-1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저당권 이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등기 원인란에 채권 양도 그래. 뭐라고요? 채권 양도라고 기록이 돼 있을 테고 저당권은 누구한테 이전이 됐나요? 병한테 이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무슨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그죠? 됐어요? 왜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했더니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변제기의 채무자 갑시기를 찾아가서 내 돈 내놓으라고 이행 청구를 할 거야. 이행 청구 또는 최고권 그래요. 뭐라고요? 최고권을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주인 등기 순위 그래요. 뭐라고요? 주인 등기 순위를 가지고 막바로 담보권 실행 경매, 임의 경매에 착수를 해야만 자기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어요. 그죠? 즉 병식이로서는 이 주인 등기 순위나 효력을 그대로 보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그래서 저당권 이전 등기의 가장 핵심은 수반성의 취지야. 그죠? 다시 한번 가보죠. 요놈이 보따리를 쌓아서 이사를 가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도 따라서 이사를 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원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 변경 등기 한번 가봐요. 301페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301페이지. 저당권 변경 등기 그래요.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시기가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온단 말이야.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갑은 돈이 더 필요해서 요번에는 누구로부터? 병 그래요. 뭐라고요? 병으로부터 또 얼마를 빌려옵니까? 1억을 빌려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을시기를 보고 뭐라 그래요? 1번 타자 그래요. 뭐라고요? 1번 타자. 병식을 보고 몇 번? 2번 타자 그러지. 그죠? 그래요. 이렇게 1, 2번 저당권자가 있는 상태 하에서, 그죠? 갑시기는 돈이 필요해서 다시 을을 찾아가서, 야, 을씨가 5천만 원만 더 빌려다오. 그죠? 더 빌려주면 까짓고 저당권 변경 등기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제의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보면 을씨가 돈을 더 가지고 있고 목적 부동산에 담보 가치가 남아있다면 5천만 원 더 꺼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저당권 변경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피담보 채권액이 1억 원에서 얼마? 1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증액된 5천만 원만큼 2번 타자는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병시와 같은 자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 그래서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런 자가 있을 때는 이자에 뭡니까? 승낙서나
거기에 버금가는 재판 등본을 받아오라는 얘기야. 그죠? 받아오면 저당권 변경 등기를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이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서나 재판 등본 따위 등을 첨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등기한 우선 각할 것이 아니고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겠다라는 얘기야. 승낙서를 제출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이 될 거야? 이렇게 기록이 될 거라는 얘기야. 이게 등기부 을건데, 여기 1번 타자 을식이, 2번 타자 병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독립번호 3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인번호 몇 번? 1번을 씁니다. 1-1, 그죠? 그리고 등기 목적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당권 변경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야. 나머지는 다 의미 없으니까 생략하고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럼 이 등기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목적 부동산을 환가를 했을 때, 그죠? 돈으로 바꿨을 때 을식이는 1억 원은 말할 필요도 없고, 왜? 1번 타자니까 증액된 5천만 원에 한해서도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이 등기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병식이가 무슨 사인을 줬다는 얘기야? OK 사인을 줬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나는 절대 승낙을 할 수 없어. 그러면 무슨 등기 형식으로 떨어진다?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승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1번 타자 을식이, 2번 타자 병식이, 독립번호 3번 증액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될 거야. 그죠? 을식이는 1번 타자니까 1억 원에 한해서는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지만 증액된 5천만 원 몇 순위? 3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이 등기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여기 봐봐요. 저당권 변경 등기는 무슨 등기? 부기 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죠? 가장 핵심인데 여기 봐요. 부기 등기 물어보면 반드시 나오는 케이스가 이 사례야. 그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저당권 변경 등기 신청 시 애지당초 이해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항상 부기야. 그죠? 이해관계는 있어서 그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를 했다면 뭐야? 부기인데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했다라면 무슨 등기?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져요.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 변경 등의 사유는 삼순환 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네. 채무 인수 그래요. 뭐라고요? 채무 인수 등에 대해서는 제가 삼순환 때 가서 얘기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00 몇 페이지? 2페이지 가봐요. 6번 저당권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래요. 그죠? 저당권 말소 등기. 그래요. 자, 여기 한번 가봅니다.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1순환 때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려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등기부에 그대로 기록이 될 거야. 그래요. 이게 등기부 을고고, 여기 순위번호 몇 번? 1번. 저당권 설정 1억. 그죠? 을식이. 실체 관계하고 절차 관계가 입맛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효력이 있는 등기야. 그죠? 그런데 변제기에 가서 채무자이자 설정자가 원금 이자를 전액 변제를 했대요. 그죠? 변제를 했어요. 그럼 변제해서 피담보 채권액 소멸할 거야. 그러면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이란 권리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이런 걸 보고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 소멸상의 부종성 이렇게 배웠겠지. 이게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합니다. 그죠? 실체 관계에서는 소멸했는데 등기부를 딱 펼쳐봤더니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뻔뻔스럽게 또 버티고 있는 거야.
이 등기는 효력이 있는 등기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단계에선 효력이 없는 등기로 돌변합니다. 그죠? 됐어요? 무효의 등기라면 어떤 등기? 말소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말소 등기의 대상이 돼야 돼.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저당권 설정자는 뭐가 돼요? 플러스. 그죠? 왜 플러스가 되지? 왜 플러스가 돼? 이게 등기부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목적 부동산의 담보 가치는 다시 어떻게 돼요? 환원이 되니까 설정자는 유리하게 된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이게 등기부상에서 지워지게 되면 어쨌거나 을식이는 저당권이란 권리를 상실하게 될 테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래요. 뭐라고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혼자 갑니까? 같이 갑니까? 같이 가요.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독립번호 몇 번? 2번 해놓고 어떻게? 1번 말소. 이 말소 등기가 무슨 등기다? 저당권 말소 등기야. 그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아라비아 숫자 한글 다 지워. 그죠? 이렇게 다 지워.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지웠다 그래서 주말 처리를 하였다 그래요. 뭐라고요? 주말 처리를 하였다 그래요. 말소 등기는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분명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 형식으로 떨어지는데 빨간색으로 지우는 주말 절차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누가 마이너스가 되고 누가 플러스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책에 302페이지 양가로 3번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찾았죠? 이제 거기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번 일단 그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저당권 설정 등기 떨어졌을 거야. 을이 갑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억 원이란 금전 채권을 제3자 병식이한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 그랬어. 그죠?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놈이 이사를 가면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또 따라서 이사를 가. 그죠? 저당권 이전 등기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저당권이란 권리가 제3자한테 이전된 후에, 그죠? 이전된 후에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말소하고자 한다는 얘기야. 이 말소 시 권리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우리 책에는 없어.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저당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가 됩니까? 했더니 일단 설정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네. 이게 기본형이야. 그죠? 이게 기본형이니까 이쪽은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설정자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근데 이쪽은 법률상의 지위 변화가 있어요. 그죠? 양도인, 양수인. 양도인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양수인이 마이너스가 됩니까? 이거야. 그죠?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당권이란 권리는 민법상으로도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넘어왔고 등기부상으로도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양도인 그래요. 뭐라고요? 양도인은 저당권 말소 등기 신청 시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양수인 그래요. 뭐라고요? 양수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둘이 같이 가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이 병식이를 보고 이제 양수인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 이름을 살짝 바꿔 현등기 명의인 그래요. 뭐라고요? 현등기 명의인이 마이너스가 돼서 공동으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두 명의 이름을 기억을 해놔야 돼. 양수인 또는 현등기 명인이야. 뭐라고요? 양수인 또는 현등기 명인 기억을 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네.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다? 갑 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 을로부터 사업자금 얼마? 1억 원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자고 합의를 했대요. 그죠? 이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을 거야. 저당권 설정 등기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식이는 이 목적 부동산의 뭐야? 소유자야.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갑식이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 병식이하고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병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대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 병식 같은 자를 실거래사에서 뭐라 그래요? 실거래사에서 뭐라 그런다? 병식이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끌어안고 샀대 그래요. 뭐라고요? 끌어안고 샀대. 1억 원을 끌어안고 샀다는 얘기야. 은행빚을 안고 샀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그래요. 근데 이 병식이는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 그래요. 이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물상보증이라고 거의 흡사합니다. 그죠? 됐어요? 거의 흡사해요. 이렇게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후에 이 저당권을 어떻게 말소하고자 합니다. 말소하고자 합니다. 말소 시 권리 의무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 봐요. 저당권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본형을 째려봐요. 기본형. 저당권자는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쪽은 법률상의 지위 변화니까 얘입니까? 얘입니까? 얘나 얘가 플러스입니까? 누가 플러스입니까? 그랬더니 둘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대요. 그죠? 둘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편먹고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죠? 잘 들어. 이렇게 편먹고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3취득자가 플러스라는 데에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옛날 소유자 그래요. 뭐라고요? 옛날 소유자이자 저당권 설정자는 왜 플러스가 됩니까? 그랬더니 갑식에는 계약 당사자 그래요. 뭐라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지? 왜 갑시가 계약 당사자야? 이거 봐. 1억 원 꼬우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 계약 누구하고 체결했어? 갑하고 을하고 체결했고, 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란 채권행위 기초에서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누구하고 합의를 했나요? 갑하고 을하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시기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먹고 이렇게 편먹고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죠? 다만 우리 대법원은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피담보 채무 그래요. 뭐라고요? 피담보 채무가 우리 책에 나와 있네. 피담보 채무가 변제해서 소멸을 해서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할 적에는 병뿐만 아니라 누구도 갑식이 그래요. 그죠? 갑식이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대. 그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갑식이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 또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등기 원인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무효 사유가 있어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등기 원인이 뭐야? 등기 원인이 뭐야? 저당권 설정 합의야. 그죠?
저당권 설정 합의에 무슨 사유? 무효 사유가 있어서 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할 적에는 인제 갑식에는 꼽사를 낄 수는 없고 누구만이? 병식이만이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책에 다 써 있어. 그죠? 써 있다는 얘기야. 요게 또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왜 갑식에는 꼽사를 낄 수 없어? 여기 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병식이하고 매매계약 체결해갖고 병합부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왔어. 이 소유권이란 권리의 기초에서 발생하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렇죠.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권, 예방 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만이 행사할 수 있어? 병식의 현등기 명의만이 행사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갑식에는 꼽사를 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본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가로서 한번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는 동그라미 1번, 2번을 대법원 판례 내용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테고, 계속해서 303페이지 공동저당 그래요. 공동저당이란 동일 채권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설정되는 저당권을 공동저당 그래요. 공동저당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애시당초부터 공동저당인 놈이 있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창설적 공동저당 그래요.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저당,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창설적 공동저당하고 추가저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문제는 그 양가로 3번이야.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공동담보목록 그래요. 뭐라고요? 공동담보목록. 아주 자주 물어보지. 동그라미 1번 등기관이 동일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적에 그 부동산 등기부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의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다는 취지, 즉 공동담보라는 취지, 그죠? 공동담보라는 취지. 여기서 얘기를 했어, 그죠? 공동담보라는 취지를 반드시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제공해주고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상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고, 특히 그 3번 등기관 밑줄 쳐요. 뭐라고요? 등기관은 목적 부동산이 몇 개? 5개 이상. 담보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인 경우, 5개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 배당을 해줄 목적으로 공동담보 목록 그래요. 그죠?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공동담보 목록은 신청이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해야 돼요. 등기관이 작성해야만 공평무사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광의 등기부 그래요. 뭐라고요? 광의 등기부로 취급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요. 자, 거기 공동담보 목록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는 제가 삼선한테 얘기를 할 거예요. 삼선한테 얘기를 할 테니까 이제 그때 보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313페이지까지 와봐요. 313페이지까지 와보면 제5장 각종 등기 절차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보면 표시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표시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사실등기라고 그럽니다. 거의 출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엔
단 1페이지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봐봤자 안 나와. 그죠? 봐봤자 안 나와. 거기 뭐 새카맣게 뭐 써있는데 신나게 봐봐요. 단 한 줄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 주셔야 되냐면 326페이지까지 와봐요. 그 325페이지까지는 봐봤자 나오잖아요. 326페이지 뭐가 있어요? 말소등기 이렇게 있네. 이 말소등기는 작년도엔 출제가 안 되는데 30회 때까지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그죠? 한 해 건너뛰었기 때문에 올해 또 유력할 거야. 그죠? 유력할 겁니다. 그 말소등기를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야. 거기를 펼쳐 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까? 조금 쉬었다 하죠. 그죠?